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잔인한 5월이 지나고 어제는 블랙먼데이였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800선 가까이 올라갔고요. 1798선, 코스닥은 456선입니다.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모두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해드리는 코너 베스트 종목 상담은 두 가지 방법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TNG입니다. 심기현 대표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매수가가 79,100원에 비중이 30%네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은 KTNG로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상당히 먼저 상당히 어려운 장 속에서 수익 보고 계시는 거 상당히 좀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수익 중이 아니시고 좀 보합권이라든가 아니면 손실 중이시라고 한다면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수익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수익 신호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종목을 수익 신호 하시고 경기 민감업종 쪽으로 갈아타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경기 방어 업종 내에서도 좀 더 실적 모멘텀이 강한 게임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료 업종 쪽으로 차라리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KT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크게 성장성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성은 어느 정도 겸비가 되었지만은 성장성이 없다라는 거, 지금 시점 다른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 겸비한 업종과 종목 쪽으로 상승 탄력도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종목 갈아타기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다른 아까 말씀드린 업종과 종목 대비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역시나 82,000원대 아니면 81,000원대에 대한 강한 저항 라인은 조금은 뚫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종목은 수익을 보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게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수익률적인 측면 좀 더 높은 그런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우선은 좀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이제는 교체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아서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한국콜마요. 한국콜마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10,50원에 40%요. 10,50원에 40%요? 예, 예.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한 2주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2주쯤 되셨고, 그러면은 한번 이익을 실현할 구간이 있었는데요. 예, 예. 예, 못하시고 갖고 계셨는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좀 지금. 아니, 지금 아침에 갑자기 네. 인적 분할이 나와가지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하한가까지 맞았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네. 이게 지금 답답해서 지금. 저 지주회사 설립 소식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 예. 어떻게 조금 더. 지금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지금. 손절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야 될지 그 점이 궁금하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 좀 유념 있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예, 예. 힘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성규 팀장님, 한국콜마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11% 넘게 빠지면서 9,150원인데요. 진단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소식 나오면서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다행히도 이제 한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 하락으로 조금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지주사 전환이 왜 이런 영향이 끼치게 되면 지주사라는 것은 그 자회사들이 한 영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익이 나게 됐을 때 그런 이익에서 일부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콜마가 말 그대로 자체가 지주사가 전환이 아니고 그냥 자체에서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이익이 전부 다 그 기업에 편승이 되게 되지만 지주사로 전환했을 때는 그 일부만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 수익력을 다 가져갔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측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그렇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그 인적 분할을 완전히 다 하고 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주가가 형성이 되고 이익 부분들이 어느 정도 봐야 되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한국콜마가 보유하고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물량을 다 이렇게 처분하시는 것보다는 일부 물량들을 지금 현재라도 약간은 처분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좀 낫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한국콜마 아시겠지만 OEM이나 ODM 방식을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요즘에 뭐 패스트 패션이다. 그거에 맞춰서 화장품도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추세라서 사실상 OEM이나 ODM 방식의 이런 주문 방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말 그대로 특화된 상품들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인데 불확실성 그거 하나만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괜찮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라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우에어텍입니다. 2,980원에 비중이 90%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3.3% 뭐 상승하고 있지만 1,695원 매수가에는 한참 모자란 금액인데요. 심기현 대표님 진단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업종이지만은 사실은 업종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사실 그동안 워낙 테마적인 형성 그 여부에 따라 갖고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주가 약세 흐름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선 인물 관련주로 좀 엮이는 모습 보이면서 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금은 어떠한 그 돈의 힘으로써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과거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 가운데 주가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약간은 좀 이슈를 만들어서 조금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사실은 펀더멘탈 이상의 주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뭐 지금 시점 다시 한번 이런 시점이 무조건적으로 단기간에 안 온다라고 판단하기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아예 좀 관심을 끄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몇 번의 그런 형태가 좀 보였기 때문에 뭐 단순히 좀 그런 형태 다시 한번 좀 매수 거래나 터지고 각종 이슈가 조금은 좀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단계적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예측이 어렵다는 점 우선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좀 이슈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좀 이슈가 불거질 때 오히려 들어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에어텍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풍산입니다. 이렇게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뭐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진단해 주시죠. 네,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업으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비철금속 그 소재 이쪽으로 하는데 이 기업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군부대에서 그러니까 포탄 같은 거 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라는 그 안정적인 그 공급처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런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작년에 이익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뭐 그것은 원재료 가격이죠. 다 모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풍산 자체가 시장 지배력을 잃었다거나 그래서 수익이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소됐을 때 이익이 감소됐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렇게 주가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반등을 빠르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과감하게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크게 실른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좀 자제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만 지키실 수 있다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만약에 많이 실으실 생각이면 저는 지금 사지 마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가고 있는 시장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을 진단해 드릴까요? SL 부탁드리는데요. 네, SL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27,000원에 10%. 27,000원에 10%요.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매도가 좀 부탁드리는데요. 네.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언제쯤 매도해도 될지. 예. 언제쯤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이거 뭐 한미 FTA 그 뭐 기대주라고 그래서 예.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 되셨어요? 예.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뭐 다른 종목들은 뭐 수익 보고 계신가요? 다른 종목들은 다 수익 못 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엄청 빠지고 있어요. 저 시청자님 그래서 다른 뿐만- 거를 물어보지도 못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LG전자. LG전자요. 예. 아,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LG전자는 매수 얼마 하셨어요? LG전자 87,000원이요. 87,000원이요. 예, 근데 손절을 못했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LG전자 30%. 30% 조금 가지고 예. 계신데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성규 팀장님 한번 봐주시죠.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심기현 대표님 한번 봐주시죠. 시간이 괜찮다면 LG전자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SL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 SL만큼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종목도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평화전공 같은 종목군들은 조금 박스권 혹은 횡보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SL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좀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SL 확실하게 어떠한 부분, 이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경쟁력 부분이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웬만한 경쟁력 갖고는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쟁 심화 우려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품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체 자원이 없다라고 한다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뭐 SL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것이 뭐 차량의 램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은 다른 자동차 부품 업종보다는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주가 흐름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대세 상승 이루기에는 조금은 좀 힘에 벅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하락 추세 속에서 약 200일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주시고 한 23,000원대까지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한번 차트 흐름이 빠르게 지금 시점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23,000원 내지 혹은 2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가 흐름이 개인의 매수로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상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기관의 매수세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이 현재 시점 다시 한번 좀 매도 전환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준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우려감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매도를 전환되는지 아니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욱더 커지는지 이 시점을 보시고 매도 전략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 그 가격대 23,000원대까지 우선은 지켜봐 주시고 그 가격대 이상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혹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수급에 좀 키포인트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우량 종목이고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종목인데 주가는 반등이 나와도 좀 기스톱 반등에 못 미치는 그런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면을 좀 보이실 수가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만약에 좀 단기 성향이시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좀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게 LG전자 휴대폰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뭐 삼성전자와 크게 견주어서 뒤처질 것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옵티머스 풀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 대한 그 경쟁력 부분 아무래도 태블릿 PC라든가 이 전자책 부분에 있어서 갤럭시 노트와 비교했을 때 책보기라든가 그 글자를 읽는 것은 확실히 옵티머스 뷰가 더 편리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미지만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LG전자의 휴대폰 점유율도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워낙 애플과 삼성전자의 양자 구도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상황이 좀 약화된다라고 한다면은 LG전자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적인 여유만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LG전자 홀딩 하신 다음에 목표가 약 7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진단해 드릴까요? NC소프트인데요. 네, 제가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요. 매수가랑 비중이 알 수 있을까요? 31만 3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60%거든요. 31만 3천 원의 비중이 60%요. 네. 비중도 조금 있으시고 조금 고점에서 사셨는데 현재는 5% 정도 상승하면서 24만 9천 원 선.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이게 손절도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손절도- 너무 많이 지금 하락을 해서요. 네, 생각은 하고 계세요. 손절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매도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잡으면 될까 싶어요. 그러세요. 손절을 할 생각도 있으시고 그렇다면 좀 적정한 매도가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점을 저희가 또 이성규 팀장님께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규 팀장님 NC 소프트 전체적인 전망이랑 또 이분의 손절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근데 좀 다행이네요. 제가 원래 게임 같은 거를 굉장히 네. 좋아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최근에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그 디아블로 3가 나오게 되면서 이 NC소프트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디아블로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분이시니까 시청자분 여성분이시니까 이제 그 인기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모 명품 회사에서 가방을 지금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 가방이 10년 만에 신상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든 사려고 하겠죠. 그만큼 이 디아블로 3 같은 경우도 게임 유저들에게 그 정도의 열광을 좀 일으키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그게 NC소프트의 시장 지배력을 잃을 정도는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계속 그래왔고 디아블로나 그 스타크래프트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블리자드라는 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게임도 잘 만들고 그건 맞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했었다면 NC소프트의 주가가 몇십 년 동안 저렇게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과도낙폭이었다라고 해서 저는 손절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명히 매수가도 올라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NC소프트는 워낙에 게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탄탄하죠. 기업 자체가 라인업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그 신작이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상용화가 되는데요. 그 게임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게임보다 지금 NC소프트가 내놓고 있는 게임보다 그 게임이 저는 더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NC소프트를 그런 어떤 단기적 관점, 투자적 관점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그 블리자드에서 그 나온 디아블로 얘기 나오면서 급락했던 구간입니다. 급락했던 구간이고요. 굉장히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내려왔죠.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내려왔는데 그만큼 매물도 많이 나왔지만 그만큼 산 사람도 많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지금 이렇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의 기업 가치로 평가를 하자면 사실상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에 이 게임주들은 위에서 고공행진에서 계속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뭐 60배라든지 뭐 70배 이 정도만 안 가면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상 실적으로는 한 20배, 25배에서 30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어느 정도 그 역대 움직였던 구간에 비하면 하단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손절을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27만 원 선에서 저항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 이후에 주가 같은 경우는 또 상승 우상향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계속 좀 보유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성규 팀장님이 이렇게 게임 좋아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성진지오텍입니다. 14,000원에 비중이 20%.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될 걸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풀어주시죠. 네, 우선은 뭐 그런 생각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그런 제스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성진 지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000원대에서 주가 급락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었는데 단순히 실적이 안 나왔다가 아니고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부풀렸다는 점, 거래소를 비롯한 이 금융당국의 조금은 지금 시점 눈에 금융당국에 있어서의 좀 문제점이 어느 정도 부각되었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 탄력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진 지오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으로서 상당히 좀 우량주지만은 지금 시점 우량주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역시나 이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예민하게 구는 금융당국의 그 형태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당분간의 이미지에서는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우선은 지금 시점 좀 자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또 업황 자체도 좀 그렇게 좋은 업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업황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업황 대표주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성진 지오텍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홀딩하셔갖고 급등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이해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좀 매도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진지오텍 진단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5,05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홀딩을 해야 하나요? 손절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2% 넘게 상승하면서 4,495원 선. 이성규 팀장님 봐주시죠. 네, 일단 그 크로바 하이텍은 많이들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AMOLED 그리고 LED 이쪽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부과를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LED 관련주도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고 최근에 한 1년 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정부에서 이 LED라든지 LED 자체가 그래서 친환경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LED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가다가 최근에 들어서 좀 주춤주춤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LED라는 것이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열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기업이 이익이 남는 거는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말씀드리면 기대감으로 이렇게 간 거고, 또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 AMOLED 구동칩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정부의 그 어떤 육성 기업으로 또 선정도 됐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미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미래 수익용 요소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오버슈팅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급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 하단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죠. 약간은 우상향하면서 어느 정도 그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추세를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한 4,250원 선이 이탈 안 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4,250원 선 좀 제안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5,000원 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고평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원 선만 대응하시고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늘 19대 국회 천보회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등원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경제 위기로 국내 실물 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정쟁과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해 민생을 저버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 이사회의 과반은 사회이사가 돼야 하고 사회이사 자격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업별로 다른 이사회와 사회이사 비율이 일괄적으로 50%를 넘어야 합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 이사를 지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사회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에 대한 혐의 사실을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회장은 계열저축은행을 통해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서 1,500억 대의 불법 대출을 해주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일본의 리조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한주저축은행 김인순 대표 등 지난달 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최고 경영진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연인인 발레리 트레이르 발레가 계속 기자 신분을 유지하며 기사를 작성할 것이라고 주간지 파리마치 측이 밝혔습니다. 파리마치의 편집 주간 올리비에 루아양은 트레이르 발레가 파리마치의 정치부가 아닌 문화부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아양은 트레이르 바일레가 자신에게 기자로 남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면서 한 달에 2~3건 정도 기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요.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와이즈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